첩보전이란 직접 첩자를 보내거나 타국의 사람을 포섭해 수많은 정보를 모은 다음 분석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가려낸 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해 계책을 세우거나 상대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피해를 입히는 형태의 전쟁을 뜻하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형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라는 무기는 지금 시대에도 중요하지만 이는 고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중국의 대표적인 병법서인 손자병법에서도 첩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했으니 첩보전은 현대에 와서 널리 쓰이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온 전통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극히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첩보가 더욱 중요한 시기였고 특히 삼국지와 같은 난세에서는 생존과 결부되어 있는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도 첩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영상으로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첩보전에서 가장 최고급 기술은 첩자를 이용해 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데 조조의 손자이자 위나라 2대 황제인 조예가 이를 시도했습니다. 오록에 따르면 청주 출신인 음본이라는 자가 말재간이 뛰어났기에 조예는 음본을 시켜 오나라에 거짓 항복을 하도록 한 뒤 그곳에서 정의의 직책을 얻어 오나라의 대신들을 매섭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들이 국가의 불만을 품게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첩자를 보내 오나라와 대신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항복을 통해 상대를 기만하는 전략은 주방의 사례 등에서도 보이듯이 송건도 여러 번 써먹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나라에서는 타국의 인물이 항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사하고 감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본은 오나라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자 직접 송건에게 상소를 올려 신이 듣기로 은주왕이 무도하게 행동하자 미자가 먼저 떠났고 고조가 너그럽고 현명했기에 진평이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신은 나이 22살에 위나라를 떠났으나 폐하께 천령을 입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신이 북쪽에서 도착한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주관하는 자들이 저를 항복한 사람들과 똑같이 여기며 자세히 구별하지 않았기에 신의 진심과 뜻이 폐하께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신은 우울하여 여러 번을 탄식했는데 언제 일을 끝낼 수 있겠습니까? 삼가 대궐에 이르러 상소문을 올리니 부디 저를 불러 살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라고 했기에 송건은 즉시 음본을 불러서 만나봅니다. 그리고 송건은 음본에게 당대에 시급한 정세에 대해 질문했는데 음본은 뛰어난 언변을 이용해 송건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음본은 송건과 대화를 나눌 때 일부러 형벌과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송건은 이를 감안해 음본을 정의감으로 임명했으니 모든 것이 음본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음본은 첩자로서 재능이 있었는지 곧바로 임무를 수행하려 하지 않고 일단 먼저 오나라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송건의 사위이자 좌장군인 주고 위장군 전정, 음본의 직속 상관인 정의학보는 음본이 왕좌 지제를 지니고 있다고 칭찬했고 오록에 따르면 음본의 집 앞에는 늘 수레와 말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고 집안은 빈객들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음본이 위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반중 같은 일부 대신들은 그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학보가 음본이 늘 억눌리는 것을 원통해하며 탄식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는 여전히 감시를 받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음본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행동했는지 결국 정체가 탄로나서 체포됩니다. 오록에 따르면 음본은 고문을 받았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으므로 송건은 음본에게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해를 입으려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음본은 송건에게 손군, 장부가 이를 도모하면서 어찌 동료가 없을 수 있겠소. 그러나 열사는 죽으며 동료를 연루시키지 않을 따름이요 라고 답하고는 결국 고문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처럼 음본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그를 신임했던 정의학보는 스스로 자책하다가 자살했고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음보는 동료가 있다는 말을 남기고 주고 송건에게 불신을 안겨줬으니 그의 첩보전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 정봉은 오나라의 대장군으로 무력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그가 첩보전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보정 3년 황제인 선호가 정봉 등에게 합비를 공격하라고 명령했는데 당시 회남 일대는 진나라의 대사마 속포가 수비를 막고 있었기에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포는 일찍이 제갈탄의 난 때 제갈탄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는 전공을 세웠고 제갈탄의 난을 진압한 뒤에는 회남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올바른 통치를 한 문무견비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봉은 전공법으로는 석포에게 이기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 첩보전을 통해 그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정봉은 회남 지역에 첩자를 파견하여 궁중의 큰 말은 거의 당나귀가 되었는데 큰 돌이 눌러서 길을 펴지 못하네 라는 내용의 동요를 퍼뜨렸는데 여기서 궁중의 큰 말은 진나라의 황제인 사마염을 비유한 것이고 큰 돌은 석포를 비유한 것으로 석포의 권세 때문에 사마염의 황권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리하여 동요의 내용은 회북감군 왕침이라는 인물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는 본래 석포가 비천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표를 올려 석포가 오나라 사람들과 내통한다고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때마침 구름을 보고 기운과 운세를 점치는 자가 사마염에게 동남쪽에서 군사들이 크게 일어날 징조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사마염은 석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나라 군대가 침공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기에 석포는 보루를 쌓아 물을 막으며 수비에 힘썼는데 이미 석포를 의심하게 된 사마염 입장에서는 이러한 석포의 행동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염은 석포가 배반을 했다고 여기며 그를 토벌하기 위한 군대를 준비했고 조서를 내려 석포가 적의 형세를 헤아리지 않은 채 보루를 쌓고 물을 막아 백성에게 노고를 끼쳤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관직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정봉은 적국의 유능한 장수를 피 한 번 흘리지 않고 제거해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첩보전의 무서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갈량은 1차 북벌에 앞서 맹달을 포섭해 그가 위나라의 반기를 들게 만들려 했는데 맹달 또한 위나라에서 입지가 점점 좁아져 불안에 떨고 있었던 터라 제갈량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맹달이 애초에 총나라를 배반하고 위나라로 도망친 배신자였던 데다가 계속해서 말과 행동을 바꾸며 반란 시기를 늦추었기에 그를 버리는 패로 쓸 여량이었는지는 몰라도 광모라는 인물을 첩자로 파견해 맹달이 강제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래서 광모는 당시 위웅태수 신이가 맹달과 사이가 나빴기에 그를 찾아가 맹달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마표의 전략에 따르면 태화 원년 맹달은 제갈량에게 옥결, 직성장한, 소화향을 선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모는 신이에게 옥결이라는 것은 계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뜻이고 직성이라는 것은 말과 모책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소화향이라는 것은 말과 일이 이미 부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맹달은 자신의 계획이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반란을 일으키려 했는데 사마이의 군대가 전광석화처럼 진군해와 포위 공격을 포부었기에 결국 패망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 이외에도 첩보전을 이용한 사례들이 많은데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적벽대전 당시 황계가 조조에게 거짓 항복을 한 뒤 화계를 성공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병사들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위나라 신하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오나라의 유찬이 손호에게 진나라의 첩자를 파견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기록을 봤을 때 많은 사례들이 기록에 남지 않았을 뿐이지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러 세력들 중 첩보전을 행하지 않은 세력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조조의 총애를 받은 책사인 곽가는 손책의 암살을 예측하는 등 마치 점쟁이처럼 여러 사안을 마치는 데 성공했는데, 혹자는 이를 두고 곽가가 조조군 내에서 첩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나라의 송건이 특히 첩보전을 애용했습니다. 그는 주망의 사례처럼 허위 정보를 흘려 적을 유인해 섬멸시키는 책략을 여러 차례 썼고, 건한 24년에 양우를 사신으로 파견해 조조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했는데, 위략에 따르면 송건은 양우를 첩자로 파견한 것이라 그를 한나라 조정에 남겨 정보를 빼내려 했으나 조조가 이를 눈치채고 그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상 삼국지 첩보전 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